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는데, 이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봐야 되고,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떤 종목은 조금 회피를 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이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 무료방을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 할 것 같고, 무료방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시간 정보나 증시 시황 전망, 그리고 주식 공부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5월 3일 재개가 되는데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한해서만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2008년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유럽 위기가 있었었고, 2013년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유럽 금융위기가 또 한 번 있었는데, 그거 지금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요 다음 거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지금 구간입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보시면 금지 기간 요렇게 나왔다가 재개가 되고 나서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여기서는 약간 밀렸고요. 지금 요번에는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걸 조금 더 이렇게 보게 되면요, 파란색이 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제 공매도 그 금지가 있었고 재개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요때 같은 경우는 2008년 10월 무렵부터 시작해서 리먼 사태 터지고 나가지고 급락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다가 2009년 6월 무렵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서 올라온 상태죠. 올라온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살짝 조금 눌림이 있었다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색인데 요때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도 재개 이후에 한 며칠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원상태로 올라오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례들 때문에 언론에서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공매도 재개 이후에 크게 문제 없다, 오른 경우가 더 많았다, 이거 나중 보면 한 달 이후 나중을 보면 대부분 다 올라온 경우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 말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면 이렇게 올라온 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더 올라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당장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공매도 재개가 딱 됐었을 때 그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우리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달 뒤, 당연히 뭐 두 달 뒤 이렇게 되면 다른 외적인 요소가 없다면 회복되겠죠. 단기적으로 밀린 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 뒤로 가면서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200과 코스닥 150 최근에 대차 잔고,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재개가 된 이후에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이 공매도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하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실적적으로 계속 받쳐주면서 2분기 이후로도 계속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은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상위주에 있는 종목들 중에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찍히는 게 아닌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총은 큰데.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또 다른 예외적인 측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종목마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중국 다 괜찮았고 우리 장중에 미선물 다 괜찮았는데 우리 시장만 오늘까지 3일째 급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발생하는 나타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 5월 3일 날 재개가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그 영향을 피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할 겁니다. 하루 이틀, 뭐 아니 1주, 최대 2주 이렇게 단기적인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2주 정도, 길면 최종적으로 이제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던 상황을 보면 한 4주 정도 걸렸습니다. 최대한. 보통은 한 2주 정도면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정리가 됐는데 과거 사례가 그랬다라는 거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대략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4, 5%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3,200포인트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조정치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은 지금 오늘까지 3일 동안 한 4% 정도 넘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이 조정폭이 더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일단 조정은 선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제가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재개에서는 과거 사례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1분기 기업 실적이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상향이 되면서 그 상향된 컨센을 거의 다 충족을 시키고 있죠. 더 중요한 건 2분기 들어가서 나오게 될 이 실적, 이거에 대한 컨센도 계속 지금 상향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기업 실적이 받쳐주는데 그 기업에다 대놓고 공매도를 친다. 이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요. 일반적으로 시장을 막 움직여가면서 찍어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왜? 업틱룰이 업틱룰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업틱룰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면 내려 찍어가면서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건 원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편법들이 나오고 불법들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에 대한 신뢰가 좀 우리가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도 당장은 또 정부에서 뭐 또 이렇게 감시를 또 심하게 많이 할 거라고 하니까 편법은 방법이 없을 거고요. 편법적인 측면에서는 방법이 없을 거고 예를 들면 물량을 A라는 종목에 공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A라는 종목에 공매도를 하려고 할 때 A 종목의 물량을 일정 이상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해놓습니다. 보유를 해놓는 상태에서 나중에 공매도가 딱 재개가 됐었을 때 공매도를 할 때 업틱률이 있으니까 내려 찍지는 못하겠죠. 근데 매도호가와 최우선 매도호가와 최우선 매수호가가 있을 때 최우선 매도호가에다가 내가 샀던 물량을 거는 거죠. 계속. 이래서 밑으로 자꾸 내려 찍게 유도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내려 찍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일단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측면 공매도를 가지고 내려 찍는 것도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그건 불법이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실시간적인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최대한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얼마나 체크가 되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이 부분 좀 아쉽습니다. 실시간 체크가 사실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가 공매도가 이번에 재개됐을 때 아쉬운 점 제가 그동안 계속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 공매도를 했었을 때 보유기간이 60일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나마 늘려서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 건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네들은 끝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서 놓고 봤었을 때 자본이 크고 돈이 되는 외국인들 뭐 말하지 않는 샘물이니까 굉장히 큰 자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 A라는 종목의 공매도 물량을 딱 만들어 놓고 얘가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면 갖고 있을 수 있죠. 1년이고 2년이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다른 자금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계속하면 증권사 입장에서 또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 크게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쌈지 돈을 모아가지고 공매도를 딱 했는데 그 공매도 거의 몰빵하다시피 하니까 공매도를 딱 했는데 물량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이거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확실히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빨리빨리 순환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측면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기울어진 거죠. 이것도. 이게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데 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데 누구는 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없다라는 거. 개인들이 오히려 더 녹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개선되기를 바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일단 개선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매도를 쳐서 내려 찍을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재개되는 종목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정돼 있죠. 과거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큰 애들이니까 얘네들 중심으로 먼저 공매도를 한번 딱 때려가지고 어느 정도 차익을 좀 거두어 놓고 나서 얘네들 밀렸을 때 같이 중소형주들도 많이 쳤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총이 작다 보니까 조금만 쳐도 수익률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 공매도를 할 때 이 외에 중소 종목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공매도를 했던 건데 일단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충격을 조금 막아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번에 공매도 재개는 이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완화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조정폭도 과거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요것보다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이. 지금 3,200을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은 대략 3,0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3,050포인트 전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안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아까 2주, 뭐 최대 4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짧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종목을 먼저 피해야 할까? 피해야 될 종목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피해야 될 종목들의 어떤 체크리스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전환사채, 즉 CB가 많이 발행돼 있는 기업들.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외 기업들은 일단은 상관은 없고요. 전환사채가 많은 기업들, 이거 계속해서 리피킹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BW 같은 경우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용 비율이 현재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이 많이 되면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해서 신용 비율도 갑자기 급등을 많이 한 이런 종목들,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이건 당연하겠죠. 최근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서 뭐 지수가 제법 괜찮게 움직이면서 같이 따라 올라온 많이 상승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평균 그 업황의 퍼보다 훨씬 더 많은 퍼를 받으면서 고평가 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 다음 과거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 중에 최근 공매도 잔고 비율이 많이 낮아진 기업들.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에 굉장히 잔고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후에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 잔고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실적이 아주 좋아진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진행돼 왔던 기업들이라면 또다시 공매도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실적이나 재료 이런 것에 관계없이 최근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걸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갑작스럽게 아무거 없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건 혹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에 의한 매도 가능성도 공매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구간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외인들이 집중 매수를 해서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매수를 막 하고 있는 중이면 상당히 반갑고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향후 한 일주일, 지금부터 시작해서 향후 한 일주일 정도는 요런 기업들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라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나 재료와 관계된 게 조만간 나올 게 아니라 아주 멀리 있다든지 실적 뭐 여느 때와 큰 차이 없이 별로 좋지 않아. 재료도 아직 멀어. 근데 최근에 갑자기 외인 기관이 막 사 이러면 지금 구간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조금 선정을 해봐야 될까? 종목을 선정해야 될 체크리스트들을 좀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회피 조건들은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살려고 하는 종목이 매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 대상 기업들이라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라면 저평가 종목을 당연히 골라야 되겠죠. 이건 뭐 공매도가 꼭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평가 종목을 골라놓으면 좀 안전하죠. 두 번째는 2분기 이후에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된 것도 있고 아직 발표가 남은 것도 있는데 1분기 실적은 이제 사실상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은 큰 의미 없습니다. 뭐 좋은 거 의미 없습니다. 2분기 또는 그 이후의 실적이 계속 개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업황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일반적으로 공매도 대상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종목이라면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 공매도 재개 대상이 아닌 종목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아닌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업황이나 실적 등의 개선으로 인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기업들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또 조금 다르죠. 앞에는 실적이나 재료 이것과 관계없이 최근에 그냥 많이 샀다. 그리고 걔네들이 공매도 대상 종목들이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매도 재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업황 실적 등이 개선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외인이나 기관들 많이 샀을 수 있겠고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앞에 부분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몇몇 개 종목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도 이렇게 안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S오일, 현대중공업 지주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대상이 아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보면 SGC 이테크건설, 바이오니아, 코리안리, 화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회피 조건 그 다음에 종목 선정 조건을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저는 이 종목들 안 삽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이런 지금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얘네들 자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매수라고 하는 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어느 자리에서 매수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물리더라도 매수 자리에서 사놓고 물리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물리면 그건 아무리 좋아도 회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참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